자, 교재 오늘 첫 진도죠. 5월 첫 진도입니다. 5월 달에 학원 처음 온 사람 있습니까? 처음 오신 분은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부터 5월, 6월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5월 달에 처음 오신 분들은 5월, 6월이 교재 마지막 진도인지 알고 있죠. 5월, 6월 교재 이론 마지막 정리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 한 번 정리하고 이제 7월부터는 문제풀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6월은 가능하면 교재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이니까 한 번씩 보고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이 가장 먼저 조세 총론 나와 있죠. 세법이 조세 총론, 지방세, 국세가 있게 되는데 조세 총론 파트에서 쭉 넘어가시면 1페이지부터 쭉 넘어가게 되니까 31페이지가 나오죠. 31페이지. 그래서 조세의 분류지요. 조세의 분류가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되지만 일반적인 뭐 국세는 지방세냐, 뭐 보통세, 목적세 이런 내용들은 시험 문제 출제가 되더라도 어렵지 않는 부분들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7번째로 독립성에 따른 조세의 분류.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것들이 주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게 되니까 독립성에 따라서 독립세, 부가세 그랬죠. 그래서 독립세는 독립된 세원에 의해서 과세된다 그와 같이 하고, 부가세는 다른 조세의 부가에서 과세가 되죠. 시험 문제는 부가세가 시험 문제 출제되는 부가세. 그래서 부가세가 첫째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부가세가 우리 부동산 관련 부가세는 두 종류가 있게 되죠. 독립세, 부가세에서 부가세가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그리고 지방 교육세 이와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첫째는 확인하고, 농어촌 특별세는 우리가 세금을 납부할 때, 그리고 감면을 받은 경우 세금을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할 때 취득세를 세율을 2%로 적용을 해서 납부한 세액의 10%가 농어촌 특별세 그러죠. 취득세의 10%.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20%가 농어촌 특별세 이와 같이.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의 10%, 종합부동산세 20% 그러죠. 다만 취득세는 세율을 2%로 적용한다 그랬죠. 그리고 감면세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때, 그리고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때,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서 감면세액에는 전부 다 20%가 됩니다. 이와 같이 농어촌 특별세는 납부한 세액에 두 가지가 있고 감면세액에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부가세는 이해만으로 안 되고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하고 이와 같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와 같이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그 1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를 해라고 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는 그 납부세액이 20% 농어촌 특별세,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서는 20% 농어촌 특별세 그러죠. 지방교육세는 감면은 없고 납부세액에 대한 것만 취득세를 납부할 때, 다만 여기는 취득세를 세율에서 2%를 빼서 빼서 계산한 납부세액이고,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재산세,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20%를 이와 같이 지방교육세로 부가세로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고, 다만 취득세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세율에서 2% 빼라 그랬죠. 그런데 취득세를
유상 거래로 취득을 했을 때, 주택을 취득을 했을 때, 유상 거래로 주택을 취득을 한 경우 취득세의 20%가 되되, 이와 같은 경우는 취득세의 세율이 취득가액이 6억 이하, 그리고 9억 이하, 9억 초과 취득세의 세율입니다. 그래서 6억을 초과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유상으로만 취득을 한 경우에 세율이 1%, 9억 이하는 2%, 그리고 9억을 초과하면 3%입니다. 이와 같이 취득세 세율은 뒤에 취득세에서 나오게 되니까, 취득세 원래의 세율이 이 세율이기 때문에 세율에서 2%를 빼면 뺄 수가 없죠. 마이너스 되니까. 그래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1%, 2%, 3%이기 때문에 요 세율의 100분의 50, 100분의 50이면 절반이죠. 요 세율의 절반으로 계산한 계산한 놈의 20%를 지방교육세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부가세 두 가지를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이와 같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암기를 못한 사람은 오늘 또 암기하고 수시로 볼 때마다 암기를 합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는 암기를 해야 된다. 근데 가능하면 5월, 6월 말까지는 암기를 하셔야 돼. 7월부터 문제풀이 할 때는 이걸 암기를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5월, 6월 이제 2달 동안에 부가세를 꼭 암기를 하시고, 칠판에 나와 있는 대로 교재는 참고로 합니다. 교재처럼 하면 안 되고, 그러게 해갖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이제 뒤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32페이지를 보게 되면 3절에서 부동산 관련 조세라고 나와 있죠. 부동산 관련 조세. 그래서 33페이지를 보시고 거기가 부동산 관련 조세, 그래서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에 나와 있죠. 취득, 보유, 양도로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취득 관련 조세가 어떤 것이 있고 보유 관련, 양도 관련, 이걸 구분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경제활동, 부동산 경제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 부동산 경제활동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게 되면 취득과 취득활동, 보유, 그리고 이전, 양도, 그리고 양도, 이와 같이 세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관련 조세를 보게 되면은 교재 순서대로 취득세 있었죠. 취득세는 어디에 해당되냐? 취득이죠.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보유나 양도 해당이 없죠. 그러죠. 부동산을 취득할 시기를 따지는 거예요. 시기. 보유할 때, 취득할 때, 양도할 때. 그 중에 어디에 취득할 때 해당되고, 등록면허세는 잘 생각을 해보죠. 등록면허세는 어디에 해당되냐? 역시 권리의 취득입니다. 그리고 보유나 양도는 해당이 없고,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 재산세는 보유만 해당이 되죠. 취득이나 양도가 아니고. 이해가죠? 재산세는 언제 내는 세금이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매년 내는 세금이다. 취득할 때 낸 것이 아니고, 팔 때 낸 세금이 아니고,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식입니까? 보유지요. 보유. 그리고 소득세, 소득세 그러면 부동산 보유할 때도 해당되고 양도할 때도 해당이 되고 그래. 소득세 그러면 소득세 그러면 소득세는 종합소득이 있고 퇴직 양도소득이 있죠.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전체 소득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딱 하나만 골라서 양도소득세 그러면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소득세 속에 해당되죠. 그러죠. 소득세, 양도 같이 보면 안 돼. 소득세 속에 양도소득세, 소득세 속에는 종합소득이 있고 퇴직소득이 있고 양도 세 개를 합해서 뭐라 한다? 소득세 전체를. 그래서
소득세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양도소득세 그러면 소득세 중 하나. 양도소득세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양도할 때인지 알겠죠? 만약에 임대소득세는 어디에 해당돼? 임대소득세? 임대소득세도 소득세 중에서 종합소득세에 해당돼. 사업소득, 임대사업소득. 그래서 이런 종합소득세 그러면, 그러니까 소득세에 그러면은 부동산을 임대할 때 임대소득세나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돼요. 임대할 때 보유. 그럼 임대는 가지고 있는 동안에 임대가 되죠. 그리고 팔았을 때는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세에서도 양도가 나와. 부동산 매매업이나 이런 경우. 부동산 매매업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종합소득에 해당되죠. 그렇게 되니까 시험 문제에서 소득세로 나오면은 넓은 의미로 보유 양도가 되고, 보유는 단순하게 이렇게 보셔도 돼. 보유할 때 뭐 임대소득세, 그리고 팔았을 때는 뭐 소득세로 나오면 양도소득세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고, 부동산 매매업에도 상관이 없고, 다만 양도소득세 나오면 어디만 되는데 양도만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세목들, 우리 교재 순서가 이와 같이 해서 되어 있죠. 지방세 3개의 세목이 있고, 그리고 국세에서 이런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소득세를 공부하고 교재 순서가 큰 단원으로 끝나죠. 여기까지는 뭐냐면 중요한 세목들, 중요한 것들이고, 중요치 않는 것들, 예를 들어서 방금 농어촌특별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금에 따라다니는 부가세가 되죠. 그리고 이런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냐?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항상 부가세는 본세를 찾아가야 돼. 취득세가 있으면 있죠. 따라다니니까.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가세는 뭘 봐야 되냐? 본세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유, 종합부동산세 있으면 있게 되죠. 그리고 팔았을 때는 소득세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소득세가 있을 수 있으니까 농어촌특별세는 양도도 해당이 된다 이 말. 소득세를 감면받으면 부동산을 팔고 또는 부동산 매매업에서도 팔고 소득세를 감면받았으면 거기에 농어촌특별세가 따라다니게 되니까. 그래서 저기 부가세 내용을 보고 본세에 따라서 세 가지가,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 지방교육세는 역시 본세 봐야 되죠. 지방교육세 혼자 과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세금에 따라다니니까 이 세금이 있으면 있게 되니까 취득세 있을 때 있으니까 취득이 있고, 또 등록면허서도 취득이죠. 재산세는 어디입니까? 보유할 때 있고 양도는 해당이 없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암기가 아니라 한 번씩 이해만 하면 되고, 문제풀이 하면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린 사람 없습니다. 근데 외우다 보면 틀릴 수도 있어 이제.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면, 시기가 취득이냐 보유냐 양도냐 이걸 구분을 못하면, 1년 정도 했는데 이걸 구분을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내가 단서를 붙였죠. 1년을 했는데 취득세는 취득만 해당된다. 1년을 했는데 구분을 못한다. 그건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사람이 아니다는 것은 똑같은 것을 간단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1년간 했는데 그걸 못한다면은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공인중개사 시험은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와. 그러니까 취득이냐 보유냐 양도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고 문제풀이 해서 우리 확인할 거고,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 여기서 하나 지방소득세를 보면 지방소득세 그랬죠. 여기를 보게 되니까 소득세죠. 근데 지방소득세 그러죠. 앞으로 소득세 그러면 국세고 지방이 붙으면 지방세입니다. 여기도 이런 거예요. 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 지방이 빠지고 교육세 그러면 국세고 그래. 그리고 앞에가 지방이 붙으면 뭐가 된다? 지방세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인데, 그럼 뭐하고 똑같이 보면 되냐? 소득세고 똑같이 보시면 돼. 앞으로 나오면.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니까 어디만 해당이 된다? 보유와 양도가 해당이 된다. 소득세가 있으면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세는 아니야.
독립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소득세를 한번 지방소득세를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할 거고, 그 다음에 지역자원 시설세. 지역자원 시설세 들어봤죠? 지역자원 시설세. 지역자원 시설세는 항상 나오면은 재산세하고 같이 보시면 돼. 재산세하고 같이. 그러니까 지역자원 시설세도 어디에 해당됩니까? 보유만 해당이 된다. 보유. 이와 같이 해서 지역자원 시설세 있죠. 그리고 자, 인지세. 인지세는 문서지요. 문서를 작성하면 인지세를 내야 돼.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문서가 사고팔고 할 때 문서 있죠. 취득과 양도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보유도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보유는 일반 이제 부동산 보유에서 임대차 계약서 있죠. 일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해당이 안 돼. 특별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뭐 보유가 해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틀린 거예요. 보유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 보유가 해당되냐면 일반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지를 붙이지 않아. 일반 부동산 임대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장에 기계가 설치된 그런 공장을 임대한 경우는 인지세가 과세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았습니까? 기계와 함께 부동산을 임대했을 때 그렇게 되니까 일부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책에 보유가 해당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딱 한 군데가 있어. 한 군데가.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주로 이제 보유를 잘 물어보지 않아. 근데 만약에 보유를 물어봐서 문제가 나오면 분명히 인지세는 해당된다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게 하시고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세목들을 다 여러 가지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 이 정도만 한번 보고 앞으로 시험 문제 이런 보유냐 취득이냐 보유냐 양도냐 이런 걸 묻게 되면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시기를 따져서 활동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지만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총론에서 기본적인 문제예요. 기본적인 문제. 그래서 왜 이게 시험 문제 나오냐면 취득에 관련된 세금은 누구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취득자에게 설명을 해야 되고, 양도에 관련된 것은 양도자에게 설명을 해야 되고 확인 설명을 할 때 써야 돼.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취득자에게 양도자에게 확인 설명을 해야 되니까. 보유는 양쪽에 다 설명을 필요로 하고. 이해가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것. 근데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고 뒤로 넘겨서 5월, 6월은 빠짐없이 전부 다 시험 문제 출제된 내용들은 다 하게 되니까 교재에서 확인만 하고, 그래서 34페이지 넘어가고 뒤로 넘어가니까 36페이지까지 갑니다. 36페이지. 거기에서도 특별히 단원이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조세의 징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조세를 징수하는 방법은 지방세 징수 방법, 그리고 국세 징수 방법. 지방세가 신고 납부가 있고 보통징수. 그래, 보통징수. 신고하고 납부는 조세, 보통징수는 고지서를 교부해서 징수하는 세금이죠. 그리고 특별징수라고 있는데 특별징수는 시험 문제 출제 안 되니까 부동산은 해당이 없다. 그래서 하지 않고, 그래서 두 가지만 신고납부, 보통징수만 하시면 되고, 국세에서는 신고납세. 그래, 원래는 신고납세. 근데 신고납부나 같이 보시면 되고, 그리고 고지서가 부가과세예요. 부가과세, 부가징수. 그래서 신고납부하는 세금, 고지서를 바꿔내는 세금이 있죠. 이와 같이 해서 보면 지방세, 국세를 크게 신고납부, 그 다음에 고지서를 교부에 징수를 하되 용어를 이와 같이 달리 쓰게 되니까 용어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방세는 반드시 보통징수라는 용어를 쓰고 국세는 부가과세라고 쓰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지방세, 국세가 되게 되죠. 그러면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고, 고지서 바꿔내는 세금은 고지서를 바꿔내는 세금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신고납부 그렇지 않으면 고지서냐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죠. 그것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중요한 세목들을 보게 되면 취득세는 신고납부고 등록면에서도 신고납부지요. 재산세, 보통징수, 지방세, 국세,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고지서예요. 부가과세. 그리고 소득세는 신고납부. 끝. 5가지를 이와 같이 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어 문제 나오죠. 이것도 그냥 공인중개사도 이걸 모르면 안 돼.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냐 그러면 신고 납부다 분명히 해줘야 되고, 고지서를 고지서 바꿔낸다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걸 막 마음대로 기분 난대로 해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물어보니까 기분 난대로 그냥 대강 이야기하고 틀리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신고 납부는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니까 신고 납부를 한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면 의무지 의무 이행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벌칙으로 가산세가 가산이 된다. 가산세를 가산해서 그 다음에 고지서가 교부가 돼. 고지서가 교부. 고지서를 받고 납기까지 납부를 한 사람 하지 않는 사람, 고지서를 받고 납부 안 하면 가산 금이가산이 되죠. 여기에서 이와 같이 법에서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가산세가 있고 가산금이 있게 되죠. 이 2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산세는 세, 시옷이죠. 가산금은 기억.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들은 기억력이 없으니까 금방 잊어버려. 그러니까 써진 대로 맞추라고. 여기가 시옷이니까 시옷을 맞춰서 신고고, 여기가 고지서 가산금은 기억이니까 고지서가 맞춰서 기억이 되고 이러게 돼. 알았죠? 그러게 해도 틀린 사람이 있다 이 말.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가산세, 가산금이 시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산세 그러면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되고, 고지서를 받고 안 냈다 그러면 가산금이라고 해야 된다 이 말. 그리고 그 다음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가 얼마냐 그러죠. 그럼 여기를 보고 해야 돼요. 가산세 시옷이죠. 신고 납부다. 그래서 신고와 납부를 나누어.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산세, 그리고 납부를 하지 않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을 해야 돼. 신고를 하지 않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는 무신고,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적개 신고, 과소 신고가 있고, 부당, 무신고가 있고, 과소 신고가 있고 그러죠. 무신고는 20%, 과소 신고는 10%, 부당은 40%입니다. 이놈의 2배 이와 같이 되고, 납부는 일단 1차적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고 납부에 대한 걸 또 가산을 해야 돼. 여기는 1일 일수계산에서 하루에 10,000분의 3씩 10,000분의 3이죠. 이와 같이 해서 가산세가 되고, 가산금은 고지서 받고 안 내면, 고지서를 보면 납기가 있죠. 고지서에 납기, 고지서에 납기가 있게 되는데, 고지서에 납기까지 납부를 하면 가산금은 없고, 고지서에 납기까지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가산금이 가산이 된다. 가산금은 3%입니다. 3%가 가산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개월이에요. 1개월. 예를 들어서 7월 31일까지다. 납기가. 그러면 8월 31일까지 3% 가산한 금액으로 납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8월 31일까지도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중가산금. 중가산금은 1개월 경과시마다 1.2%씩 가산이 됩니다. 1.2%씩 한 달에 1.2%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가산이 되고, 이 중가산금은 60개월을 한도로 한다 이 말이에요. 계속 가산한 것이 아니라
60개월이니까 60번까지만 가산한다 이 말이죠. 60번까지만 60개월을 한도로 하고, 그리고 이 중과상금은 세금이 적으면 중과상금은 없다. 그 기준이 얼마냐? 지방세 30만원, 국세는 1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못 되면, 미만이면 없다. 중가산금은 없다 그래. 알았죠? 그래서 이 정도를 알고 가산금, 가산세죠. 그래서 징수 방법부터 가산세, 가산금까지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돼. 이것이 시험 볼 때마다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야. 어떤 형태로든 나와. 징수 방법이 신고납부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물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산세, 가산금의 개념을 물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산세, 가산금이 얼마냐, 작년에는 가산세가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부당한 40% 이런 내용들을 묻는 문제.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주 봐서 익혀두시고, 이걸 알아야 이런 내용들을, 원리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래서 보고 뒤로 넘겨서 저기 넘어가면 40페이지 가게 되니까 기타에서 면세점이 있고 소액징수 면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 조세에서 면세점 제도가 있는 것이 있고 소액징수 면제가 있죠.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면세점은 면세예요. 면세. 소액징수 면제는 써진 그대로 소액이면 징수를 면제한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면세점은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취득세 나와 있죠. 취득세가 면세점,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부과를 하지 않는다 그러죠. 취득가액입니다. 취득세가 아니라. 그리고 소액징수 면제, 세액이 적으면 징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액이야 거기는 기준이. 소액징수 면제. 그래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세 가지 다 똑같아. 그래서 재산세 있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하고 제도를 같이 보라겠죠. 문제 나오면 아까 이야기할 때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소득세까지 전부 다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를 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그와 같이 해서 면세점에서 취득세 알아두시고, 그리고 소액징수 면제에서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 거기에 나와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소득세는 중요치는 않지만 이것이 틀린 걸 찾아라 그러면 이것까지 나와야 4개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죠? 옳은 거 찾아라든가 이러게 하면 취득세나 재산세에서 주로 시험 문제가 나오지만,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뒤로 넘겨서 51페이지 가게 되니까 납세 의무 나와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조세의 납세 의무가 나와 있는데, 거기 박스 납세 의무는 크게 성립, 확정, 소멸로 나눠진다겠죠. 항상 납세 의무 나오면 세 가지를 안 보고 해야 돼요. 성립, 확정, 소멸. 그걸 알아야 납세 의무를 체계적으로 잘 안 보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가장 먼저 성립에서는 성립 시기를 묻고, 확정은 확정 방법을 묻고, 소멸은 소멸 사유 중에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묻고 그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알았죠? 그래서 먼저 그런 정도를 딱 알고 내용을 봐야 여러분들이 간단한 내용을 안 보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해야 될 것 있고 안 보고 해야 될 것이 있죠. 납세 의무금은 최소한 성립, 확정, 소멸 정도는 안 보고 해야 돼. 그리고 뒤로 넘겨서 보면 52페이지 납세 의무에서 성립이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서 성립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성립에는 성립 시기. 그 자주 읽어서 익힙니다. 지방세에서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성립이고 취득할 때,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동그라미 1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을 하는 때, 2번은 X
그리고 3번의 재산세는 보유세지요. 보유세 과세 기준일에 성립 6월 1일. 지역자원시설세 똑같다겠죠. 지역자원시설세에서 1번 X 1번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재산세고 똑같아. 언제나 지역자원시설세는. 그리고 특정 자원분 X 그리고 5번에 주민세 나와 있죠. 주민세에서 재산분 1번 과세 기준일 7월 1일. 그러고 보니까 주민세는 중요치 않는 것이 과세 기준일인데 7월 1일이죠. 재산세 중요한 것은 며칠이고 6월 1일이고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 기준일을 암기하고 주민세가 나오면 한 달 늦게 쓰면 돼. 그래서 주민세는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냐 한 달 뒤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쓴다.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과세 기준일은 뭔 말이 옵니까? 6월 1일 한 가지만 외워야 돼. 알았습니까? 그러고 무엇을 같이 봐야 되냐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두 개 다 6월 1일이다 하면 항상 지역자원시설세 나오면 재산세하고 제도가 같이 써주면 돼. 안 배웠어도 그렇게 써라겠죠. 지역자원시설세가 시험 문제 나왔는데 안 배웠다 그러면 안 돼. 재산세하고 똑같이 해주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민세에서 2번 3번 X 6번에 레저세 X 7번도 X 8번도 X 9번 지방소비세도 X 지방소득세 나와 있죠. 지방소득세는 중요한 거예요. 작년에 시험 문제 출제됐던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소득세를 배워놓고 지방소득세를 몰라보면 안 된다. 알았죠? 그래서 뭐라고 알아두면 되냐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가 과세되면 지방소득세가 과세돼. 그러니까 소득세가 있으면 뭐가 있다? 지방소득세가 있다. 그러나 부가세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개정된 거예요. 원래 부가세가 세 가지였어. 세 가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개정해서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로 바꿨죠. 부가세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가 있으면 지방소득세가 있다. 얼마냐면 소득세의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그러니까 세율도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을 해주면 돼.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았다. 부동산을 사갖고 바로 팔았다. 단기 매매 1년 내로 팔면 양도소득세 세율이 얼마입니까? 양도소득세 세율이 몇 프로? 50%. 지금까지 해서 4월까지는 교재보고 여러 개 해갖고 했는데 5월부터는 교재보고만 안 돼. 이제 교재보고 아무리 자료 필요 없으니까 서서히 5월부터 교재 안 보고 오는 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5월, 6월까지 그렇게 안 보고 좀 하고 7월부터는 아예 교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7월달부터는 교재 가지고 오면 안 돼. 뭔만 가지고 오냐 문제집만 딱 가지고 몸만 오면 된다. 알았죠? 그리고 문제는 답 체크하고 그러게 하지 말고 그대로 깨끗하니 써야 돼. 항상 깨끗하니 오고 답 찾는 연습을 해야 돼. 안 보고. 알았죠? 7월, 8월, 9월까지 안 보고 못 오면 필요 없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알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책 보고 하라고 시간 제한에 걸려서 문제를 못 풀어. 그러니까 안 보고 푸는 요령을 익혀야 돼. 알았죠? 그래서 보고 오는 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할 때 안 보고 지금부터 합니다. 자, 5월달에 처음 온 사람은 늦게 온 죄로 보고하고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1월달에 온 사람들에 비하면 2배를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지방소득세가 나오면 항상 소득세가 있으면 지방소득세가 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세율은 소득세 세율의 몇 분 얼마다? 10분의 1. 그러니까 50%면 5% 이렇게 해야 돼. 알았죠? 그래서 무조건 세율까지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만 우선 알고,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소득세가 과세되면 지방소득세가 있게 되니까 소득세가 성립할 때 뭣도 성립된다? 지방소득세도 성립된다. 법인세 나와 있죠? 법인세는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에서 보게 되면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이건 시험범위 아니다겠죠? 이건 시험범위에서 제외예요, 제외. 그러니까 법인세 내용, 상속세 내용, 증여세 내용, 부가가치세 내용은 묻지 않아. 다만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 돌아가시고 상속받으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 있죠. 원인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상속으로 인한 취득하면 취득세가 과세된다, 이런 정도만 합니다. 알았죠? 또 상속받아갖고 상속받아갖고 팔았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내야 되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상속에 대해서 내용은 묻지 않고,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성립 시기도 거의 묻지 않아.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거기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인데 법인세는 안 배우니까 소득세가 성립할 때 뭣도 성립된다? 지방소득세도 성립된다 그러죠. 11번은 X하고 12번에 지방교육세 나와 있죠.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지방교육세 나오면 딱 부가세 방금 했던 거. 어디 부과된지 알았죠? 항상 부가세는 다른 조세에 따라다니는 세금이니까 지방교육세 혼자 성립될 수도 없고 과세될 수가 없어. 그래서 부과해야 될 그런 지방교육세에 부과돼야 될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본세가 성립할 때, 이런 세금이 성립될 때 지방교육세도 같이 성립된다. 응용하면 이런 거예요. 취득세 성립이 언제라겠습니까? 방금 취득할 때 취득 성립되고 지방교육세도 성립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응용해서 그러게 해도 다 풀어야 돼.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그런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 취득세나 등록재산세가 되죠. 성립할 때 같이 성립된다. 가산세 그랬죠. 가산세는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이 가산세도 지방세가 성립할 때 가산세도 같이 성립된다. 부가세처럼 성립이 되버려. 그러니까 취득할 때 취득세도 성립되고 지방교육세도 성립되고 가산세도 성립되고 이런 이야기야. 이해가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13번, 그리고 14번에 수시부과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할 때,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죠. 국세에서 소득세 1번의 원칙,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죠. 그래서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가 성립된다. 그리고 2번 X, 3번에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도 필요 없고,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만 살리고,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가 뭐 있습니까? 양도소득세. 그래서 양도소득세 때문에 3번에 그걸 하는 거예요. 예정신고하는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다, 이 말이에요.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오늘이 5월 1일이죠. 오늘 5월 1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다, 양도일이다. 부동산을 팔았다, 양도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때 성립시기가 언제가 되냐? 그러면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그랬죠. 그럼 5월 1일 날 팔았으니까 과세 표준의 금액이 발생한 달은 5월 달이 될 거고, 그 달 말일이니까 5월 31일 날 성립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5월 31일 날 성립이 된다. 그래서 예정신고 잘 봅니다. 올해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 아직까지 예정신고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기만 알고, 그러니까 그냥 양도소득세 나오면은 예정신고 안 붙었죠. 그럴 때는 1번처럼 과세기간이 끝나는 대로 써야 돼. 근데 예정신고가 붙으면 뭐라고 써야 된다? 그 달 말일 이렇게 써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잡하니까 그 달 말일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달 말일. 그래서 그걸 이제 말로는 과세 표준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을 그랬죠. 4번 X, 2번에 법인세 X하고 3번에 나와 있는 부가가치세도 X하고,
그리고 4번에 상속세 나와 있죠.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상속세는 상속을 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상속은 언제를 상속 시점으로 보냐면 상속을 개시하는 때, 상속을 개시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사망일. 그걸 알라고 온 거예요. 사망일. 그러니까 상속은 전부 사망일 기준이에요. 무조건 사망일이 되면 사망일에 상속을 받은 것이 됩니다. 나 상속 안 받았다 그러는데 이미 받은 거예요. 언제 받은 거냐? 사망일에 상속을 개시하는 때, 증여는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때,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뭐 두고 왔습니까?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종합부동산세가 똑같죠. 그리고 7번 X, 8번의 인지세는 과세 문서를 작성하는 때, 오늘 문서를 작성했다. 인지세 성립.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매매계약서 작성했다. 인지세 성립이 오늘. 그리고 증권거래세 X, 교육세 X, 농어촌특별세 부가세 나왔죠. 그래서 농어촌특별세는 어디 부과된지 알죠. 그래서 그런 부과해야 될 본세가 성립하는 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거기는 그 법에 따라 본세가 성립하는 때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부동산 조세로 보면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에 농어촌특별세 있게 되니까 취득세가 성립할 때 뭣도 성립되고, 취득할 때 취득세도 성립되고, 농어촌특별세 성립되고, 지방교육세도 성립되고, 가산세도 성립되고 그러는 거예요. 취득할 때 예를 들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가산세 똑같죠. 국세가 성립할 때 뭣도 성립된다. 가산세도 성립된다. 주의해야 됩니다. 신고 납부 안 할 때 성립이 아니라 지방세나 국세가 성립할 때 뭣도 성립된다. 가산세도 성립된다. 수시부가 똑같이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그러죠. 그래서 성립 시기 여기까지 해서 이 정도를 자주 읽어서 익힙니다. 그래서 성립 시기가 시험 문제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 나오냐면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가 틀린 것 찾아라, 맞는 것 찾아라. 알았습니까? 이런 형태니까 보고, 그 다음 2절에 납세 의무의 확정은 내용은 간단한데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응용해서 나오니까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간단한 내용을 정확히 하고 안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래서 납세 의무에서 두 번째 확정이죠. 확정.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항상 납세 의무의 확정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주의 조세와 고지서를 교부해서 징수하는 부가주의 조세로 이렇게 두 가지로. 신고 납부냐 고지서 교부해서 징수가 되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간단히 신고하는 때 확정. 그리고 부가주의 고지서를 교부해 징수하는 조세는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확정이다. 신고하는 때 그랬죠. 신고할 때 오늘 신고했다. 신고하는 때. 그리고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과세권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국세는 국가가 결정하는 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그럽니다. 이렇게 간단한 내용인데,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 고지서를 교부해서 징수하는 세금 이렇게 돼. 재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다음 중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을 찾아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조세. 그러니까 뭔 말인지를 몰라 그래. 신고하는 때 확정된 것이 뭐입니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을 찾아라. 아닌 걸 찾아라. 또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조세가 아닌 것 찾아라. 뭔 문제하고 똑같냐? 여기 보면 고지서를 교부해서 징수하는 세금이 아닌 것 찾아라 그 말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알았죠? 쉽게 하면 신고 납부 아닌 것 찾아봐라. 근데 그걸 어렵게 문제를 어렵게 표현을 하면 그러게 한다니까.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조세가 아닌 것 찾아라. 똑같은 말이죠. 그걸 자꾸 안 보고 연습을 하셔야 돼. 안 보고. 알았습니까? 확정은 딱 외워야 돼. 신고하는 때. 고지서,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그래서 두 가지 됐죠? 넘어갑니다. 그걸 갖고 그렇게 많이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가산세, 가산금 다 했고 58페이지까지 59페이지도 다 했죠. 가산금 60페이지도 다 했고 3절에 납세의무 소멸 나와 있죠. 소멸에서는 1번에 소멸 사유가 5가지가 있는데 소멸 사유 종류 이런 거 묻지 않아. 그 중에서 실무적으로 4번 부가권에 대한 제척기간의 만료, 5번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 완성 그랬죠. 그래서 뒤로 넘어가니까 62페이지 제척기간 나와 있죠. 그래서 부가권에 대한 제척기간이죠. 부가권에 대한 제척기간. 거기서 항상 이걸 여러분들이 조세에서 부가징수 들어봤죠? 부가징수 들어봤습니까? 조세를 부가징수한다 그러죠. 그러면 부가징수가 뭐였냐면 부가하고 징수한다 이런 이야기야. 징수는 알죠? 징수는 세금을 받는다 이런 뜻이고, 그럼 부가는 뭐였냐면 세금을 매긴다 이런 뜻이야. 외우지 말고. 그래서 부가, 징수. 그래서 부가권에 대한, 부가권은 부과할 수 있는 권리, 징수권은 징수할 수 있는 권리. 부가권에 대한 제척기간이고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부가권에 대한 제척기간 이렇게 나와. 그러면 부가권에 대한 제척기간이구나. 기간이 몇 년이냐 이 말이죠. 그러면 빨리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냐 이런 거예요.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건 뭔 말입니까? 징수권, 징수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냐 이렇게 묻는다. 외우지 말고, 알았습니까? 시험 문제 써줘. 부가권에 대한 제척기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 징수할 수 있는 기한 그러죠. 그래서 부가권에 대한 제척기간은 10년, 7년, 5년, 10년, 7년, 5년만 암기를 하시면 돼. 10년짜리가 있고 7년이 있고 5년짜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10년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할 때 10년, 그리고 7년은 사기 부정은 아니죠.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 5년은 나머지 5년. 그래서 세 가지만 암기를 하면 됩니다. 간단히.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10년이다. 우리 이제 부동산 업무와 관련 있는 걸로 부정한 방법이 뭐있냐 그러면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런 것들이 부정이야. 알았습니까?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말하는 뭐입니까?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을 했다. 그러면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10년이라고 써야 된다. 이제 양도소득세 주로 다운계약서 많이 나오죠. 허위계약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을 했다. 몰래 신고, 그래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를 했다. 그러면 허위로 지금 신고가 됐죠. 그게 나중에 밝혀지면 거기에 대한 처벌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가산세도 물고 해야 돼.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냐 그러면 10년이라고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쓰게 되면 10년 안에 밝혀지면 세금 내야 돼. 10년 안에. 알았죠? 10년 동안 부과할 수 있는 게 10년이 되게 되니까. 그래서 10년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사에서 걸리면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물론 조사도 않지만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는 거예요. 알았죠? 그 기간이 얼마냐? 10년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는 몇 년입니까? 5년이고 5년. 그래서 과거 5년 동안 추징한다.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는. 그래서 하고 부정한 방법이면 10년이죠. 그리고 세금을 신고하는 사람은 7년이고 신고한 사람은 5년이고. 그 다음에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 5년. 다만 10년짜리는 국세가 5억 이상이면 국세만 그럽니다. 지방세는 해당이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10년이다. 그래서 이와 간단히 부가권에 대한 제척기간,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뒤로 넘어가니까 쭉 넘어가서 83페이지. 그 다음으로 우리 해야 될 것이 조세채권과 일반 채권의 관계죠. 그래서 조세와 세금을 안 냈을 때 조세와, 그리고 거기가 조세채권이라고 나와 있죠. 세금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 돼. 세금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채권입니까? 채무입니까? 조세채무예요. 채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니까 뭐입니까? 조세채권이다. 세금을 못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조세채권과 일반 채권, 그럼 세금을 안 냈을 때 그런 국세나 지방세와 일반 채권, 저당권 이런 것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우선이냐 그러죠. 그래서 83페이지 보면 거기 아래 2번에 1번에 박스 하나 나와 있죠. 1순위가 뭐입니까? 체납처분비가 가장 먼저고, 그리고 국세나 지방세고, 그리고 가산금 그랬죠. 이와 같은 순서. 그래서 조세만 보면 이와 같은 순서가 돼. 세금만 보면. 그래서 그 체납처분비는 세금을 안 낸 사람 여기 압류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체납처분비,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체납처분비.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국세, 지방세, 그 다음에 3순위가 가산금 그러죠. 그래서 가산금 순서를 잘 보셔야 돼. 세금 다음에 뭐입니까? 가산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위치를 잘 봐야 됩니다. 그걸 잘 눈여겨봤다가 시험 문제 나오면 그와 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85페이지 아래 3번 나와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 담보 설정 일자에 관계없이 국세, 지방세가 우선하는 경우, 저당권이나 이런 것보다 항상 국세가 우선하는 경우다. 예외 없어. 그런 경우가 첫 번째 줄에 보면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는 설정 일자에 관계없이 국세, 지방세가 우선한다 이 말이에요.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그 말의 뜻이 뭐입니까?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그랬죠. 아직도 그걸 모르면 여기 보시고 먼저 그 뜻을 좀 알아둬야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쉬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와 같은 부동산이 있다. A라는 사람의 부동산이 있어. A 명의의 부동산이 있게 되는데 이 부동산에 보게 되니까 이 부동산에 압류가 되어 있어. 압류. 세금을 안 내면 압류지요. 압류입니까? 가압류입니까? 압류예요. 압류. 압류하고 가압류가 다릅니다. 세금을 안 내면 압류한 거예요. 가압류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동산에 압류가 되어 있다. 그럼 분명히 세금을 안 낸 거예요. 지방세나 국세를 안 내면 지방세면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하고 국세를 안 내면 국가가 압류를 하고 이렇게 돼. 이와 같이 해서 압류가 되어 있는데 그럼 압류 내용을 보게 되니까 세금을 안 냈다 이 말이죠. 어떤 세금을 안 냈냐 그러니까 만약에 재산세를 안 냈다. 재산세가 뭐인지 알죠? 근데 A라는 사람의 부동산이 연엄도 있고 이렇게 세 개가 있어. 세 건의 부동산이 있는데 요 재산세가 안 되니까 A 부동산이 압류됐다. 그러면 이 재산세가 A 갑이라는 사람의 부동산인데 부동산의 종류가 A도 있고 B도 있고 C 세 건이 있다. 그러면 A 부동산에 재산세를 안 내니까 A 부동산에 압류됐다 그러면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다 이런 이야기야. 뭔 말인지 알았죠? 그 뭐인지도 모르고 계속 읽으면 안 된다.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그 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안 내니까 그 부동산에 압류됐다 이런 이야기야. 만약에 B 부동산에 재산세를 납부를 안 했는데 A 부동산에 압류됐다. 그러면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은 반드시 재산세를 안 내면 어디다 압류를 해야 되냐? 그 부동산에다 압류를 해야 돼. 그래야 항상 우선이 되고, 세무공무원이 아무 생각 없이 막 비부동산 아무 재산세를 안 내니까 여기다 딱 압류를 해놨다. 그러면 항상 우선한 경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지요? 나중에 엄밀히 따지면 그걸 따져봐야 돼. 그래서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를 안 냈을 때, 이럴 때는 날짜에 상관없이 뭐가 우선이다? 조세가 우선된다.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아니면 해당 안 됩니다. 그럼 아래에 보게 되면 1번 지방세는 재산세나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에 부과된 지방교육세, 자동차세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안 외워도 되고, 재산세가 있으면 지방교육세 있죠. 부가세 따라다니니까. 그리고 자동차세는 몰라도 되고, 그러니까 지방세에서 뭐만 알면 되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무엇에 대한 지방교육세? 재산세에 대한 지방교육세. 재산세가 해당되니까 그에 대한 부가세도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거기서 중요한 것은 종합부동산세죠. 상속세나 증여세는 우리 시험에 출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해서 지방세에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암기하고,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암기를 하고, 알았죠? 이와 같이 하면 이 조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이면 항상 우선이다. 그러고 보니까 뭐입니까? 전부 다 보유세예요. 보유세. 보유세만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될 수가 있다. 이해 갑니까? 유통세는 사고팔고 한 세금에는 그럴 수가 없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만약에 부동산을 팔았다.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으면 양도소득세죠. 연원부동산을 팔고 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안 내니까 여기가 압류됐다. 그 재산에 세금 될 수가 없죠. 팔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들은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면 틀릴 수가 없다. 시험 문제가 나오면 해당된 것을 뭘 찾아야 됩니까? 보유세를 찾아야 돼. 보유세. 알았죠? 보유세가 해당되고 나머지가 아니다. 이것이 올해 시험 문제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16문제가 올해 나온다고 한 것 중에서 나와. 알았죠? 내가 시험 문제를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온 것들이 항상 나오게 되니까 확실히 나올 수 있는 건 한 50개 정도, 50개 정도를 할 거예요. 50개 정도. 적게는 50개, 많게는 100개 정도. 알았죠? 그 중에서 다 나온다. 그러니까 그러기 알고, 그 다음에 저기 86페이지 가게 되니까 3절에 보면은 소액 임차보증금, 임금채권 나와 있죠. 그 이해만 하시면 돼. 여러분들이 임대차보호법 배우죠. 소액 임차보증금, 상가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 임차보증금 나오죠. 그리고 임금, 여러분들이 임금 3개월간 임금 최우선 순위에 들어간다고 배우죠. 소액 임차보증금하고 그리고 임금채권 최우선 순위에 해당되게 되는데, 그러면 최우선이다 그렇게 배웠죠. 그러면 방금 했던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지방세에서 재산세나 또는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 있었죠.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있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재산세를 안 내갖고 압류되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소액 임차보증금이 있고, 소액 임차보증금이 있고, 그리고 저당권이 있고, 그러면 저당권보다는 무조건 재산세가 우선인지는 알겠죠. 이건 배웠고, 소액 임차보증금은 재산세보다 우선이냐, 재산세 다음에 소액 임차보증금, 이걸 배워야 돼. 그래서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들은 항상 우선한다고 배웠죠. 근데 최우선순위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 알았습니까? 소액 임차보증금이 더 우선이야. 알았죠? 그렇게 이해만 하고 거기 종류 외우고 그럴 필요 없고,
그래서 저기 위에 87페이지 위에 나와 있죠. 체납처분비, 그 다음에 항상 체납처분비가 가장 우선이야. 항상 처분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우선. 경매에서도 경매 비용이 가장 우선이죠. 만약에 경락가액에서 경매 비용 빼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밑으로.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항상 공익비용이 제일 우선. 우리 조세에서는 체납처분비가 가장 우선. 세금 중에서는 만약에 공매처분이 되었다 그러면 뭐가 제일 우선입니까? 공매비용이 가장 우선이야. 공매비용 다음에 체납처분비 이렇게 들어와야 돼. 알았습니까? 체납처분비는 항상 공익비용이 제일 우선. 그러니까 자기가 팔면서 들어가는 비용 제일 먼저 공제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입니까? 체납처분비, 그리고 국세 지방세 그랬죠? 거기 국세 지방세는 참고적으로 보고 어떤 경우에 국세 지방세가 우선이냐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럽니까? 아까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일 때는 체납처분비 다음에 조세가 무조건 와야 돼. 알았죠? 그리고 만약에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아니면 뭐가 먼저 와야 됩니까? 저당권이 빠르면 저당권이 먼저 와야 되고, 그리고 조세 다음에 가산금 순서는, 가산금은 뒤에지요. 그러니까 순서를 좀 잘 익히고 뒤로 넘겨서 저기 95페이지 가게 되니까 조세 구제 제도 서류 송달 나오죠. 이것은 제목이 뭔가만 보시면 돼. 저기 96페이지 가게 되니까 조세 구제 제도는 박스만 봅니다.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있고 심사청구가 있고 심판청구가 있고 그래. 알았습니까? 그래서 조세에 대한 불복사유가 생기면 이의신청할 수 있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림만 한번 봅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그림을 보니까 불복청구인은 여러분들이 세금의 고지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고지됐어. 나는 그 100만원이 아니고 도저히 100만원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림을 보니까 위로 심사청구로 바로 간 경우도 있죠. 아래 심판청구로 간 경우도 있죠. 그 그림을 볼 줄 알면 돼.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고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알면 돼. 알았죠? 그래서 이의신청을 원래는 단계가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인데 거치지 않고 바로 무엇을 할 수 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림을 한 번만 봅니다. 그리고 며칠 내로 옵니까? 90일 내로 온다. 전부 90일이죠. 그래서 90일만 기억을 하면 돼. 90일 9요 9. 뭐가 9? 구제제도가 9. 구제제도가 9. 외우려면 그렇게 외우셔야 돼. 알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며칠 내로 해야 된다. 90일 내로. 혹시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린 거 찾아라. 나오면 그렇게 쓰면 돼. 90일 아닌 거 답을 쓰면 돼. 알았죠? 그리고 이의신청을 거쳐야 심사청구가 아니라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무엇을 할 수 있다?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더 이상 알지 말고. 알았죠? 그래서 거기서 전부 90일인데 90일이 아닌 것이 한 가지 있죠? 있습니까? 없네. 90일 아닌 것 없죠? 근데 교재가 잘못되어 있어. 아래 보면은 96페이지 아래 국세 나와 있죠? 국세에서 이의신청 찾았습니까? 우리가 이의신청을 하면 세무서장은 며칠 내로 결정을 해야 된다. 90일 내로 결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그 90일이 아니라 30일이에요. 30일. 교재가 틀렸습니다. 수정해 주시고 30일 내로 결정을 해야 된다. 거기만 30일이고 전부 다 90일 내로 결정. 알았죠? 그래서 그만 보고 뒤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100페이지 서류에 송달 나와 있죠. 서류의 송달은
서류의 송달이 뭐인지 알죠? 서류의 송달, 서류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 101페이지 가게 되니까 1번에 교부송달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교부송달은 말대로 교부입니다. 그래서 중요치 않아. 뒤로 넘어가니까 2번에 우편송달 나와 있죠? 우편송달. 우편으로 보낸다.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편 신고를 하면 언제 신고한 것으로 봅니까? 우편으로 신고하면 언제 신고한 것으로 본다? 도달할 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아니야. 그래서 우편송달은 신고는 여러분들이 편지 받죠? 편지. 그래서 그 날짜가 찍힌 날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 날짜가 찍힌 날이 신고일이 돼. 편지에 보면 오늘 보냈다 그러면 날짜 찍혔죠? 2017년 5월 1일 딱 찍히죠? 그래서 그 도장 그래서 일자가 찍힌 날이 신고일이 된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효력은 언제 발생하고 도달할 때 발생이 되고. 알았죠? 효력은 도달할 때 발생이 돼. 신고는 언제 한 것으로 본다? 날짜가 찍힌 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4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날까지 신고해야 돼. 근데 저기 제주도에다 신고를 해야 돼. 그럼 제주도에까지 갔다 오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우편으로 보내면 돼. 그 대신에 언제 보내면 됩니까? 4월 30일 날 도장만 찍히면 30일 날 신고한 것으로 봐준다. 도달이 언제 해도 5월 달에 도달이 되더라도. 이해가지요? 그러니까 우편송달, 전자송달 나와 있죠? 이건 인터넷 신고예요. 인터넷 신고는 언제 신고한 것으로 보냐? 입력된 때. 어떻게 하는지 알죠? 입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입력 딱 하죠? 그러면 입력된 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신고할 때는 그렇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4월 30일 날 딱 입력하고 하면은 끝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확인을 언제 하든 상관은 없어.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그 다음에 이번에 103페이지 공시송달 나와 있죠? 공시송달이 뭐인지 알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는 대로 하시면 돼. 공시송달은 공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시하면 송달이 돼. 그러면 며칠이 지나면 신고한 것으로 됩니까? 14일, 두 번째 14일 거기다 밑줄고 2주예요. 2주 지나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게시판에 공시하든 어쩌든 간에 그와 같이 14일이 지나면 이제 송달된 것으로 본다. 어떤 경우에 그럽니까? 송달이 안 될 때, 송달하기가 곤란할 때 그러죠. 그래서 아래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의 경우 이럴 때 공시송달의 사유야. 공시송달은 송달이 불가능할 때 한 것이 뭐입니까? 공시송달. 넘어갑니다. 거기까지 해서 총론이 다 끝났죠? 총론. 그래서 112페이지 지방세 취득세 나오죠. 쉬었다가 취득세 하겠습니다.